지금 비트겟 쓰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 겁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 차단이 현실이 되면 앱이 갑자기 멈추고 내 코인이 거래소 안에서 출금 버튼도 못 누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짐부터 빼셔야 합니다. 이미 신호는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새로 깔기도 어렵고 업데이트도 안 되는 상태로 굳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단순히 설치가 막히는 걸 넘어 접속 자체가 제한되는 흐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되던 접속이 오늘 막히는 일이 이런 이슈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은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거래는 나중 문제고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빼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은 언제든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특히 기존 이용자분들, 지금 앱이 켜진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못 받고 로그인이나 인증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꼬이면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서 앱부터 지우지 마세요. 지금은 설치가 막혀서 한번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금해야 하는데 앱이 없으면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니 시작 자체가 막혀 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하지 뭐 했다가 아예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차단의 원인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원인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식 유통망이 끊긴 거죠. 그리고 세금 이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 쪽은 과세 논의가 이어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뭘 하셔야 하느냐?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접속이 막혀도 지갑에 있는 자산은 여전히 내 손에 남습니다. 개인 지갑은 쉽게 말해 내 금고입니다. 거래소는 편하지만 열쇠가 내 손에만 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지갑은 열쇠가 온전히 내 것이니 갑자기 문이 닫혀도 자산이 같이 갇히지 않습니다. 지갑으로 옮길 때는 급할수록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출금 버튼 누르기 전에 주소를 2번, 3번 확인하세요.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제일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보내지 마시고 소액 테스트 전송을 하세요. 입금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본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한 번의 테스트가 큰 실수를 막아주는 안전벨. 코인에 따라서는 주소 말고 메모나 태그를 같이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입금이 누락될 수 있어요. 받는 쪽 안내를 보고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 화면에서 고르는 네트워크가 받는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송 시간과 수수료도 변수입니다. 혼자 팔 때는 입금이 늦어져서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 번에보다 나눠서 안전하게가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 접속 얘기도 많이 나오죠. VPN 같은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안과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만 되면 된다면 된다니 대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높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을 가능성이 크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비교해뒀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 5곳 중에는 가입만 해도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조건이 다르니 제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도 차트 앞에서 덜 흔들리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간 지점이 나쁘면 손절만 반복하게 되니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로 베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승 쪽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원리만 알면 롱과 같은 방향 베팅인데 방향이 아래일 뿐입니다. 선물에서는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어서 손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기준을 더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감으로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감정을 2배로 키웁니다. 이제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서 계단처럼 우상향하면 시장이 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되돌림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정이 와도 다시 밀어올리는 매수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보이면 롱이 훨씬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가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단, 골든 크로스는 혼자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조와 함께 보셔야 하고 직전 고점 돌파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면 좋아집니다. 거래량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늘면 사람들이 진짜로 사는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롱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은 번쩍인데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추격 롱이 아니라 조정 이후 자리에서 더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는 차트 위에 떨어지는 불꽃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진입이 편해집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더 낮아지는 패턴이 지속되면 시장이 아래로 미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초보자들이 바닥이다 착각하기 쉬운 구간인데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숏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똑같이 활용합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보는 도구입니다.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로 한방 신호로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많이 떨어진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등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과 같이 보셔야 현실적인 매매가 됩니다. 거래량은 하락에서도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반등 끝, 다시 밀림이 나오기 쉬워 숏 근거가 됩니다. 또 반대로 급락인데 거래량이 폭발하면 공포가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리하게 추격 숏을 잡기보다 반등을 기다렸다가 더 좋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빨리 번집니다. 이런 때는 무리한 롱보다 숏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는 출처도 보셔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식 발표인지 단순 루머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된 재료와 소문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체온계입니다. 70 이상이면 과열 구간이라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강하면 과열이 오래 갑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줄어들 때 힘이 바뀌는 느낌을 잡을 수 있죠. 차트의 속도계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쌓이고 갑자기 벌어지며 튀면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그래서 RSI 하나, 맥디 하나만 믿지 마시고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같은 방향으로 겹칠 때만 진입 확신이 커집니다. 골든 크로스든 데드 크로스든 그 한 장면만 믿고 달리면 미끄럽습니다. 추세가 받쳐주고 거래량이 따라오고 뉴스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버튼 눌러도 되는 자리로 변합니다. 결국 기준은 두 줄입니다. 위로 밀어주는 근거가 켜켜이 쌓이면 롱, 아래로 누르는 근거가 쌓이면 숏입니다. 근거가 쌓인 매매는 감정보다 계획이 앞서서 계좌가 덜 흔들립니다. 한 가지 더, 진입하기 전에 손절과 익절 기준을 먼저 잡아두세요. 지지선이 깨지면 나가는 자리, 저항선 근처에서 일부 정리하는 자리처럼 나가기부터 정하면 매매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차트는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추세를 보고 5분 봉이나 15분 봉으로 진입 타이밍을 잡으면 추세 역행 실수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급등락이 나올 때는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레버리지는 낮추고 포지션을 작게 가져가서 살아남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실력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비트겟 이슈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 차단 흐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래보다 자산 이동이 먼저이고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제가 비교해둔 한국인 이동거래소 5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조건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뿐 아니라 초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출금 체크 포인트와 단타 꿀팁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댓글만 제대로 읽어도 시간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나 선물 거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쉽고 재밌게 준비해서 초보자분들이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자산부터 정리하시고 차트에서는 감정 말고 근거로만 움직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든든한 실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